수도권 부동산 규제가 재편된 그 순간 시장은 비규제의 빈틈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 조용한 틈새, 바로 제2의 판교를 표방하는 이곳 용인 플랫폼시티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아직 계획 단계일 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대는 벌써 신고가 랠리에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플랫폼시티의 주변을 직접 걸으며 이 도시의 미래 가능성과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드론 화면에 보이는 이곳은 신갈 JC, 서울 방면으로 올라가는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와 만나는 지점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전 7시 반, 화면 한가득 출근 행렬이 보입니다. 오전 6시 40분부터 9시 10분까지 이 구간은 일체 속도가 안 나오는 구간입니다. 이곳을 지나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여기는 왜 이렇게 막히지라는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이곳의 문제는 단순히 차량의 통행량뿐만이 아닙니다. 화면에 보이는 마북동 일대 거주자 입장에서는 경부고속도로가 이 지역을 동서로 가로막고 있는데, 여기서 경부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수원 신갈 인터체인지까지 삥 돌아서 진입해야 합니다. 눈앞에 도로가 거대하게 가로막고 있는데 진입하기도 어렵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곳에서 도로 이용을 위해서는 국지도로로 빠지게 되고, 그 도로는 다시 교차로에서 막히고 결국 모두 체증이 연쇄적으로 퍼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신도시가 들어섭니다. 바로 용인 플랫폼시티. GH가 주도하는 지자체 중심 신도시로 여의도 3배 규모에 달하는 부지의 산업 중심형 도시가 조성됩니다. 특징적인 점은 전체 면적의 단 13.8%만이 주거구역이라는 사실. 즉 플랫폼시티는 단순히 사람이 사는 도시가 아니라 일하고 소비하는 도시로 기획된 산업, 상업, 복합 거점입니다. 경기도는 이 도시를 판교를 넘는 남부권 산업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죠. 지금도 이렇게 혼잡한 도시에 판교 같은 산업단지가 한꺼번에 들어온다면 진짜 혼잡해지겠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체 연결도로가 생기고 경부고속도로는 지하로 내려갑니다. 도시를 두동강 내던 고속도로를 땅 밑으로 숨기는 작업,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그래서 필요하죠. 사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은 플랫폼시티 때문만은 아닙니다. 경부고속도로 신갈부터 양재 구간은 수십 년간 수도권 최악의 교통 병목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시티를 계획하면서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돼버린 겁니다. 결국 이 도시는 하나의 신도시를 넘어 수도권 교통지도를 바꾸는 변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지하는 이미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GTX-A가 개통한 구성역 이야기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분당선 중간역에 불과했던 이곳은 이제 동탄과 성남을 잇는 GTX-A의 핵심 거점이자 용인 플랫폼시티의 관문으로 거듭났습니다. 직접 출근 시간대 현장을 담아봤습니다. 역 안팎으로는 분주한 이동이 시작됐지만 정작 플랫폼과 승차 인원에는 아직 여유가 느껴집니다. 실제 이용자 데이터를 봐도 승차 인원은 적은 편이죠. GTX-A는 현재 남부 구간은 수서역까지 운행 중이고 아직 서울 도심과의 연결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체크해야 될 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구조상 원래는 단절됐던 도시, 하지만 GTX-A 개통과 함께 서쪽으로 새 출입구가 열렸습니다. 이곳 5번 출구로 들어서면 곧장 지하 개찰구로 연결됩니다. 그간 멀고 불편했던 동서간 이동의 실마리가 열린 셈이죠. 그리고 이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GTX-A, 플랫폼시티, 그리고 10월 15일 부동산 규제에서 아슬아슬하게 벗어나면서 풍선 효과까지 더해졌죠. 세 가지 변수가 겹치며 플랫폼시티 일대는 지금 새로운 랠리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제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가장 관심이 집중된 아파트부터 찾았습니다. 바로 이곳 이편한 세상 구성역 플랫폼시티입니다. 이 아파트는 분양 당시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전용 84 타입을 기준으로 최고 12억 원까지 책정됐던 고분양가, 너무 비싸다는 말이 많았고 실제로 미분양이 발생했죠. 당시 자녀 물량 50세대가 넘게 남으면서 회사가 자체 보유를 결정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서서히 반전됐습니다.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마피 매물은 빠르게 소진됐고 시세는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정타가 된 건 바로 비규제 전환. 그 직후 30평대 기준 호가는 15억 원을 넘기면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호가가 높아진 건 단순히 규제 해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아파트는 아직 입주 3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도 피해야 했고 지금 팔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호가 자체가 높게 형성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마북동 일대에서 지금 당장 입주 가능한 신축 아파트는 이곳이 유일하다는 점과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 스카이라운지 등 고급 커뮤니티가 실제로 가동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낡은 구축 위주의 이 지역에서 정비된 최신 단지라는 점이죠. 물론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 아파트는 GTX 구성역에서 도보로 약 12분에서 15분 거리, 게다가 GTX 플랫폼 자체가 매우 깊은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서 체감 동선은 그보다 훨씬 깁니다. 즉 역세권 프리미엄을 이야기하기엔 조금 먼 거리입니다. 하지만 공급 희소성과 규제 해제라는 요소가 이런 단점을 압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구성역 초역세권 연원마을 LG자이. 드론
드론으로 직접 구성역과의 거리를 담아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정말 가까운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최근 30평형 기준 실거래가가 10억 원을 넘기며 신고가를 연달아 경신 중입니다. 화면으로 보면 층수가 낮은 걸 알 수 있는데 이곳은 초역세권이란 희소성과 함께 재건축이 가능한 환경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투자 수요가 빠르게 유입될 때 분명 주의해야 할 타이밍이기도 하죠. 주변의 시세를 체크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LG자이 바로 옆 블루밍 구성 더 센트럴의 30평형 시세는 7억 중반대에 불과합니다. 불과 몇 분 거리인데 큰 차이가 나죠. 직접 가보면 그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지는 동 번호가 높아질수록 언덕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언덕의 경사가 꽤 가파릅니다. 게다가 도보로 구성역을 접근하기엔 애매하고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에도 애매한 위치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언덕을 따라 올라가 보면 같은 아파트라도 체감 입지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인지 이 단지는 지금 이 일대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채 유지되고 있는 몇 안 되는 단지 중 하나입니다. 바로 아래 위치한 삼거마을 삼성레미안 1차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이곳 역시 단지 내 언덕이 심해서 끝동까지 올라가려면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실제로 방문해보면 단지 내부를 계속해서 오르막으로 올라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도 최근 30평대 기준 10억 원을 돌파하는 신고가 거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신고가는 대부분 역과 가까운 동에 한정된 것으로 같은 단지 내에서도 동별 입지에 따라 시세 편차가 뚜렷한 것이 특징이죠. 삼성레미안이 블루밍보다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이곳 역시 용적률이 193%로 비교적 낮고 대부분 동이 남양 배치라는 점도 작용합니다. 이번엔 플랫폼시티의 서편 보정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단지가 성호 샤인힐즈, 멀리서 보면 아파트보다는 저층 빌라처럼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곳이 용적률이 단 99%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낮은 층수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일대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 즉 최대 150%까지만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앞에 붙은 개발 기대 현수막이 인상적이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많은 아파트, 그래서 단기 가격 상승보다는 장기 관망형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성역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상대적으로 조용한 위치에 자리 잡은 보정 이편한 세상 대림 아파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숲을 끼고 숲재권 입지이지만 전세대가 중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실거주 위주 수요는 있지만 단기 시세 상승은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처럼 플랫폼시티 일대 아파트 시장은 지금 비규제 풍선효과 플랫폼시티 기대감이 교차하면서 잠재 기대감이 엿보이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일대는 모두가 오르고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같은 1km 안에서도 언덕과 평지, 도보 거리와 교통노선, 용적률과 개발 가능성에 따라 가격이 확연히 갈리는 시장이죠. 부동산 시장이 지도의 숫자가 아니라 지형의 실체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곳, 바로 이 플랫폼시티 일대입니다. 그렇다면 용인 플랫폼시티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냉정하게 봐야 할 시간입니다. 여기가 바로 용인 플랫폼시티 핵심 부지입니다. 바로 이 부지 한가운데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설 구역이 보이죠. 총 산업시설 면적만 44만 제곱미터 이상, 여기에 IT, 반도체, 바이오 기업들이 입주하면 근로자 수만 4만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소비 인구까지 더하면 하루 유동 인구는 수십만 명, 단순한 주거지가 아닌 하루 자체 소비가 발생하는 경계 거점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 부지뿐만 아니라 모든 부지는 지금도 공터에 가깝습니다. 이 도시의 미래가 강력한 건 분명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현실화되기 전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계획과 가능성 사이의 간극을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의심할 때 들어가야 돈이 된다는 말도 있지만 계획만 보고 무작정 들어갔다가 물린다는 사례도 셀 수 없이 많았죠. 게다가 이 도시만 발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광교 신도시는 이미 신분당선과 마이스 클러스터, 경기 융합타운을 품고 완성 단계에 진입했고, 판교 테크노밸리는 벤처와 대기업 R&D 본사가 밀집된 국내 최고의 자족도시로 자리 잡았고, 동탄은 테크노밸리 2단계 확장을 통해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플랫폼시티의 지식산업센터는 아직 어떤 기업이 들어온다는 확정 발표가 없습니다. 용인 반도체 벨트의 연장선이란 슬로건은 있지만 실제 하이닉스는 원산면에서 별도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개발 중이고, 삼성전자는 이미 기흥, 화성, 평택의 반도체 라인을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모든 도시가 그렇듯 성공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견디는 것은 오롯이 개인의 몫입니다. 지금 이곳 용인 플랫폼시티는 이름처럼 미래를 위한 발판을 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은 황량한 벌판이지만 현재로서는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실수요자라면 미래 가치보다 지금의 일상과 불편함을 먼저 감당해야 합니다. 플랫폼시티를 향한 시선은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판교를 넘어설 거대한 도시로 기대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공실이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그만큼 이곳의 현실은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확정된 뒤에 진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시장일수록 서두르지 않고 관망하는 용기가 오히려 가장 현명한 판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